정부와 여당은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 법안 처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5월 16일이면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법안이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지 한 달이 됩니다. 3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은 뒤 나중에 취업해서 일정 기준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대출금을 갚는 제도인데, 실직이나 소득 감소 때문에 상환을 중단하게 된 청년이 2017년 4만 7천여 명에서 2021년 9만 8천여 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경제는 더욱 최악으로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은 줄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만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전세 사기에 청년들이 삶까지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 포퓰리즘이라며 대책도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데 인정도 없습니다.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시 매년 약 83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확인해 본 결과 추계가 엉터리였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정부가 이자율 1%를 내리면 대출자가 7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근거는 무려 13년 전인 2010년 시행한 연구용역 자료에서 예측한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 이자율은 5.7%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자율은 1.7%입니다. 당시와 현재의 조건이 완전히 다른데도 이를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한 결과 정부가 추산한 2022년 대출 예정액은 1조 220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2022년의 학자금 대출액은 8,26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이후 대출자와 대출액을 예측하면서 2010년 연구 용역 자료를 들고 얘기하는 건 이 정부가 지나치게 일을 안 하거나 법안을 반대하기에 의도적으로 과다 추정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부의 허위 부실 재정 추계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양곡관리법 거부 당시에도 정부는 2030년에 쌀 격리에 1조 4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근거가 된 농경연의 보고서는 국민 1인당 소비량, 초과 생산량 등을 실제와 전혀 다른 데이터에 기반한 허위 부실 보고서였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말로만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지 말고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부담 완화법 처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논리대로 재정이 부담된다면 망가뜨린 경제를 되살리고 초부자 감세를 되돌려서 청년들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면 됩니다. 자신들의 역량 한계를 뻔뻔하게 청년들의 부담으로 전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